박철수와 나의 우정은 30년이 넘었다. 고등학교 때 만나 대학을 함께 다녔고 군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다. 제대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다. 철수는 독신으로 살아왔다. 한때 결혼을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헤어졌고 그 후로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대신 그는 우리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 우리 딸 수진이도 어릴 때부터 철수 삼촌은 특별한 존재였다. 생일이면 선물을 챙겨주고 운동회나 발표회 같은 학교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다. 아내도 철수를 친동생처럼 대했고 나는 그런 철수가 고마웠다. 수진이는 25살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예쁘게 자란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떠나갈 날이 올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빠를 따랐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수진이에게 변화가 생겼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오랫동안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통화할 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수진이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세련되어 보였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다. 연애를 하는 여자의 그것이었다. 걸음걸이도 전보다 경쾌했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화장품도 하나둘씩 새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수진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딸도 이제 어른이고 연애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다만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했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철수에게 급하게 전해줄 서류가 있어서 그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로 향했다. 철수는 집에서 가까운 그 카페를 즐겨 찾았는데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좋아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맞은편에는 내 딸 수진이가 앉아있었다. 두 사람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봤다. 철수와 수진이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 같은 사이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것은 삼촌과 조카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아니었다. 철수는 수진이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어루만지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런 철수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전해주지도 못한 채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철수와 수진이가 단순히 가족적인 만남을 가진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을 잡은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평범한 가족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내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확신이 없었고 혹시라도 내 착각이라면 괜한 소동만 일으킬 수 있었다.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철수의 표정, 수진이의 미소, 그들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외출할 때의 모습,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는 빈도, 그리고 두 사람의 표정 변화까지. 며칠간의 관찰 결과 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자주 외출했고 외출할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다. 그리고 철수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화를 받을 때의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랐다. 더 부드럽고 다정했다. 반대로 철수도 평소와 달랐다. 우리가 만날 때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평소 수진이 자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웃어주던 철수가 요즘에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다. 토요일 오후 나는 다시 그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의도적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를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다. 철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수진이는 철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연인들만이 갖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카페로 들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지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아마 내가 뭘 말하려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돌려 말할 생각이 없었다. 수진이와 만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내 30년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처음에는 자신도 당황했다고 했다. 수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자로서 말이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30년 넘게 함께 해온 그 친구가 내 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철수는 말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변명했다. 나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미안했다고 했다. 나는 철수에게 물었다. 그가 수진이를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것을, 나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이게 정상적인 연애라고 생각하느냐고. 철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대답했다. 수진이는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로 혈연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철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30년 넘게 쌓아온 우정, 가족처럼 여겨왔던 관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상황을 아내와 수진이에게 털어놓았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진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했다.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수진이는 아빠에게는 철수가 가족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다르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철수가 자신을 한 명의 여자로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기울었다고 했다. 아내는 격하게 반응했다.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철수는 수진이보다 20살도 넘게 많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수진이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신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 아내는 혼자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이것은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철수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자신도 철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내는 수진이를 집에서 내보내자고 했고 수진이는 울면서 자신의 감정이 진짜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철수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중한 태도로 허락을 구하러 온 것 같았다. 정말 미안하지만 수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자신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철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철수는 그것도 괴롭다고 했다. 정말로.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자신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철수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내가 알던 철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신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내가 우리 우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철수는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자신은 우리 우정도 소중하지만 수진이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철수가 이미 선택을 끝냈음을 깨달았다. 30년 우정보다 내 딸을 택한 것이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 집은 계속 혼란스러웠다. 아내는 수진이와 말도 섞지 않았고 수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마 철수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다.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아내는 밤마다 울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한탄했다. 수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뻐해주던 철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나 역시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진이는 점점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아마 철수와 함께 살 생각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수진이는 자신은 행복하다고 답했다. 정말로. 철수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자신도 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수진이는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이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나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다. 딸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평생의 우정을 배신한 철수를 끝까지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30년 넘게 쌓아온 우정과 내 딸의 행복 사이에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철수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내 딸과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의 행복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내 딸이 진심으로 행복해야 한다면 아버지로서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수진이는 여전히 내 소중한 딸이었고, 철수는 비록 배신감이 크지만 3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였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